통합과학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통합과학은 간단해요.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 과목이고요. PT가 없어서 제 소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브러셔도 있고 그냥 뭐 강남이랑 송도랑 해서 왔다 갔다 수업을 좀 하고 있고요. 물화생지 1, 2 내용이 있는데 2 내용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1 내용은 2학년이 배우는 내용이고요. 2 내용은 3학년이 배우는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1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요. 주요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화생지 이제 2학년 때 다 배우진 않을 거예요. 3개 정도 고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4개를 고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주요한 파트가 있고 좀 덜 중요한 파트가 사실상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주요한 파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 들어가시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화생지 선생님이나 뭐 물화생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실지는 저희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해보고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 2학년, 나는 지금 2학년 화학을 맡고 있고 또는 3학년 생명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화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그 학교는 화학이 어렵겠죠. 당연히 이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동안 갖고 계신 자료도 있을 거고 애들이 뭘 모르는지도 잘 아실 거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어려울 거고 당연히 생명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최악은 물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좀 그래요. 최악은 물리 선생님이 좀 맡게 되시면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물리가 아니길 좀 희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마다도 좀 달라져요. 보통은 한 학년이 비슷하긴 한데 보통 이제 반마다 한 절반은 뭐 물화 선생님, 뭐 절반은 화상 선생님 이렇게 똑같은 화학 파트여도 다른 선생님이 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통합과학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실지 아니면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잖아요. 학원 알아보실 때 현대고 반이 있는 대로 수업을 가시는 게 좋아요. 현대고 반으로. 그래야 신경을 더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1학년의 통합과학 같은 경우 진도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섞여 있는 반을 들어가면 좀 신경을 덜 쓰게 될 거고 유인물 같은 것도 좀 덜 봐주시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현대고 반으로 있는 학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 웬만하면 우리 학원이 좋겠죠. 그래서 통합과학에 이제 1, 2, 3, 4단원이 있습니다. 1, 2, 3, 4단원이 있는데 차례대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섞어서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1, 2단원을 1학기에 끝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4단원을 2학기에 끝내게 되고 현대고는 아직까지는 좀 섞어서 하게 됩니다. 섞어서. 그래서 1단원 절반, 2단원 절반이 1학기 1단원 뒤에 2단원 뒤에가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 2, 3, 4단 등이 다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섞여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그래서 골고루 단원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와요. 뭐 예를 들면 1학기는 화생이 나오고 2학기는 물지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서 골고루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재수 좋으면 그냥 중간고사 때 뭐 물리는 하나 빠질 수 있고 뭐 생명은 빠질 수 있고 이렇게 한 파트 정도는 빠질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과목별 비율을 보시면 원래는 화학이 제일 적어요. 지금은 이제 30%, 20% 나왔지만 화학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나눴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과학책 보고 목차를 나눴을 때는 화학 영역이 적어요. 근데 화학 영역이 지금 비율이 높죠. 비율이 높은 이유는 왜겠어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요.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파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화학은 보통 고3들이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해서 6월달 모의고사 대비도 마찬가지고 9월달 파이널 대비도 마찬가지고 고3들이 양적 관계만 합니다. 화학에서. 그거를 내요.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3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한 문제 정도는 버금가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통합과학은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내신을 챙겨야 돼요. 그렇죠? 아직은 수능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을 챙길 거고 내신은 결국엔 수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1, 2, 3학년이 있으면 3학년은 과학 과목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3학년은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보통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A, B, C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C를 주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학교에서 굳이 우리 애들을 C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A, B를 줄 거고 그걸 대학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이 조금 낮아지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비율이 제일 작아요. 3학년 때의 비율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A, B가 있을 때 A는 대학에서 1등급으로 치고 B는 2등급 친다, 이게 아닙니다. 대학별로 좀 달라요. B를 4등급으로 내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대평가여도 B를 맞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1, 2학년의 내신 비율이 높아진 거고 결국에는 1, 2학년 중에서 2번씩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성적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4번씩 시험을 보긴 하지만 성적 산출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주요 과목의 시험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항상 말씀 좀 드리면 혹하시는 부분인데, 연대 기준입니다. 연대 기준. 연대 기준에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우리 애가 국어 과학만 지금 연대에 지금 제출을 할 거예요. 성적이. 그러면 국어가 1등급이고 과학이 3등급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두 개만 봤다고 쳤을 때 좀 극단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계산하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2개 더해서 4고 2니까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2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2점 얼마가 될 거고 여기에 몇천 명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대고가 한 학년에 350명이거든요. 근데 보통 300명 정도로 봤으면 한 10개 학교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차라리 그러면 2등급과 2등급은 진짜 2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별로 이제 이 등급은 학교가 매긴 거고 이걸 갖고 대학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과목이 적은 쪽에 더 가중치를 줍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과목이 적은 쪽에.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이쪽에 가까운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이번 시험에서는 뭐 사회는 망했다. 이번 시험에서 과학은 끝났으니까 수학에 올인해야겠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게 한 과목씩 뭔가 버린다는 말이 조금 물론 애들이 버린다고 해서 빵점을 맞지는 않지만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해서 좀 버리는 과목 없이 좀 잘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는 편식을 하지 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통합과학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국영수사가 다 4단이에요. 시간표에, 한 학기 시간표에 4칸씩 들어있습니다. 1년에 8단이고 4칸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위수 높은 게 중요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국영수를 열심히 하는 거고,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랑 과학이랑 국영수랑 다 똑같이 4칸씩 들어있기 때문에 성적을 똑같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통합과학이 또 성적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어차피 1학년들은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올라가서 물리의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는 통합과학 성적을 잘 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을 좀 올려놔야 되고, 현대고 같은 경우는 요인물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24문제는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4문제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새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0문제 남짓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0문제 정도 남짓 나올 건데 30문제면은 문제가 그렇게 막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30문제에서 얘가 얼마나 껴있냐가 중요합니다. 얘가 얼마나 껴있냐.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45분을 시험을 볼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50분 시험 시간인데 뭐 OMR 주고 뭐하다 보면 5분은 날아갈 거고, 그럼 45분 동안 30문제인데 한 15분 정도는 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서술형을.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고, 근데 여기 하필 물리나 화학에서 재수없게 그냥 문제가 좀 어려운 걸 정말 선생님이 좀 마음먹고 냈으면 시간을 또 더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통합과학을 여유있게 푸는 친구들은 없어요. 통합과학을 내가 풀고 검토를 몇 번씩 하면서 여유있게 푸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평상시에 암기를 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현대고는 물리화학은 계산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걸 냅니다.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걸 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걸 내요. 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 구석에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설명이 오랜만이어서 교과서 구석에 있는 거랑 아니면 학교 유인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통합과학은 특히나 좀 이게 심한데 선생님이 이제 교과 시간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 것들도 냅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요거 통합과학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뭐 그런 적이 있으시대요. 자기 지구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손에 돌을 올려놓고 이 돌을 막 설명을 했대요. 교실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근데 이걸 시험에 냈대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요거랑도 비슷한 얘기인데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애가 저한테 갖고 온 문제인데 단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답이 선생님인데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그리스어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냈대요.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쓸데없는 문제를 내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이제 수업적으로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필기를 잘해야 돼요. 통합과학은 교과서 잘 외우고 필기 잘한 애들이 무조건 시험을 잘 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다른 물리화학을 조금 그래도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표를 보시면, 거기는 표를 보시면, 사실 이 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표로 이 학교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표는 그리고 학교 알림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학기는 작년도 내용이고요. 2학기는 재작년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평균이 높아요.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일반적인 학교의 수준인데 평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보다. 그러니까 동급 난이도 대비 평균이 높아요. 그러면 그만큼 상위권이 많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높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상위권이 많은 거고 편차가 보통이거든요. 편차가 이제 얼만큼 이제 분포가 멀리 퍼졌냐 뭐 이런 얘기인데 평균이 높고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냥 고득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듯이 상위권이 좀 두껍고 상위권이 두꺼운 건 별게 없어요. 통합과학이 어쨌든 문화생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상위권이 두꺼운 이유는 중학교 때 잘한 애들이 많거나 아니면 겨울방학부터 해서 시험까지 꾸준히 준비를 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는 여기 속해 있겠죠. 당연히 이 친구는 속해 있을 거고 상위권이 제가 보기에는 1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상위권이 1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꾸준히 연습을 좀 해야 되고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파트는 계산을 열심히 하고 생명과학과 주과학 파트는 잘 외우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잘 안 외워요. 외우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현대국 기출문항에서 넣어놨지만 이게 왼쪽이 기출문항이고 오른쪽이 이제 제 워크북으로 써놓긴 했는데 이제 저희 교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고 맘만 먹으면 다 맞출 수도 있거든요. 맘 맞추면 다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찾은 자료도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나눠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학원에 오셨을 때 희망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는 제가 문제를 다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소스가 있을 거고 그럼 이 현대고에서 어디에서 잘 따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아이들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신 대비는 일단 개념 정리하게 될 거고요. 개념 정리하고 당연히 이제 질문방이 오픈 카톡방이 개설이 돼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단체 카톡방을 어머님들도 같이 초대를 해야 되는 고민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애들이 또 어머님들이 있으면 뭔가 또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4시간 질문방은 오픈이 되고요. 제가 조교가 몇 명 있는데 질문은 무조건 제가 답변을 합니다. 뭐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찍든 영상통화를 하든 제가 이해될 때까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주차별 워크북, 뭐 유사문항, 서술형, 고난이도 이렇게 갈 건데 현대고는 막 고난이도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서술형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의 기본 개념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학교별로 해서 돌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는 파이널 예상 모의고사라고 해서 기출문제, 한 2, 3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무조건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하게 출제해서 풀게 될 거고요. 별도로 문제집 사시지 않도록, 별도로 문제집 따로 준비하시지 않도록 충분한 문제가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페이지 같아요. 이게 사실상 어떤 과목이나 이론 같은 얘기는 학생들과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고요. 벼락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벼락치기를 생각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8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8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고1 과학 강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해서 이게 코로나 가장 첫 해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제 순리가 겨울방학 때 이만큼 들어오고 그만큼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또 빵 하고 이제 커졌다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잘 몰랐을 때 다들 뭐 인강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니까 방학 때 애들이 진짜 없다가 그 당시에는 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시험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인지를 한 건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애가 A, B를 중학교 때 맞았는데 지금 6등급도 받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상담이 오시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들어오시면. 근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중학교 때 A등급이 서울시에서 한 32% 정도 돼요. 중학교 평균. 그럼 한 학교에 한 300명이면, 한 학년 300명이면 거기 써놨을 거예요. 한 96등까지가 A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우리가 등급제잖아요. 그렇죠? 등급제니까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인데 이거면 감이 안 오시니까, 자, 4등급이 된다. 4%가 12등까지고 300명 기준에 11%는 33등이고 얘가 69등이에요. 그럼 나머지 70등부터 96등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A였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4등급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9등도 A로 표시됩니다. 성적표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고가 348명이에요. 그럼 대략 한 15% 증가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다시 계산을 하면 얘가 한 14등 정도 되고 얘가 한 36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대고가 지금 한 12반까지 있어요. 그럼 반에서 3등을 하면 36등이고 4등을 하면 3등급입니다. 4등을 하면.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 아직 희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우리 스카이 아니면 대학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카이 갈 거면 무조건 2등급 아니어야 되고, 이름 들어본 데 가려면 2.5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그냥 계산으로 때렸을 때는 3등 이상이면 이제 좀 힘들어져요. 3등 이상이면. 이게 전교로 보면 숫자가 좀 커 보이는데 반으로 보면 숫자가 좀 작습니다.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손가락 안에. 그리고 세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5개 아니고 세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고서 한 거예요. 중학교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만 생각하고 중학교 때 A 받았으니까, 이거는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벼락치기 하고 A를 맞았으니까 고등학교 또 뭐 좀만 더 열심히 하면 A 받겠지, 1등급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이 2배예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1년 과정이 통합과 한 학기가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찾아봐야 돼요. 혼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 특히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원을 다녀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유인물도 만약 해석을 해줄 거고 선생님의 의도나 이런 걸 다 제가 얘기를 해줄 거지만, 혼자서 인강을 듣고 하는 친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인물에 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단어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거를 찾아야지 점수를 받고 등급이 잘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걸 안 찾잖아요. 혼자서 하면 어려우니까. 그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학이고 사회고 암기 과목이니까 대충 우리 벼락치기로 한 일주일 바짝 해서 파이팅 해보자. 그러면 많이 파이팅 해야 될 겁니다. 2, 3학년 때. 아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좋냐라고 이제 써놓은 거고, 물화생지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다 있어야 좋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좋은 통합과 강사고요. 그 다음에 고3들까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팁이 달라요. 물리나 화학을 가르치는 팁이 다르고, 참고로 저는 물리 선생님입니다. 저는 물리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현대고를 가셨는데 만약에 저랑 수업을 들으시는데 현대고가 물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땡큐입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영역별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독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독학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수업을 혼자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세화고를 가르칠 때도 생명과학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생명과학도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여쭤봐요.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근데 이게 보통의 학원들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통합과 선생님 몇 명 안 계시거든요. 보통 한 분 아니면 과학 선생님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밑에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아마 팀일 거예요. 과학팀일 거고 브로셔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과학팀이어서 그냥 늘 만납니다.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서 회의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공유합니다. 학생을 공유해서 얘가 이제 뭐 이과를 갈 거다. 기본적으로 이과생이다 하면 어떤 과목을 골라야 되는지, 그 과목에서 어떻게 성적을 내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는지까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홈스타TV는 이제 최근에 만든 콘텐츠인데 한번 궁금하시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이제 밑에 작게 써놓긴 했지만 저희가 이투스 그로우라는 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투스 그로우에서 인강으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무료예요. 무료니까 궁금하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인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대기업에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그 뒤에 아마 시간표랑 그 핸드폰 번호랑 학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하시기가 좀 그러면 저희 과학팀으로 문자 주세요. 센티움 학원 하고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제가 모셔올게요. 정리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